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요사키는 싱가포르에서 한 젊은 여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도 당신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을 한 여기자는 소설을 낸 적도 있고 기요사키가 읽어본 바로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죠. 내 친구 하나가 세일즈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강좌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저더러 세일즈 기술을 배우라고요? 저는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요. 전 세일즈맨이 싫어요.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고요. 기요사키는 자신의 책을 펼치며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베스트셀러 저자. 책을 가장 많이 파는 저자라고 적혀있지 책을 가장 잘 쓰는 저자라고 적혀있진 않죠. 난 글솜씨가 형편없어요. 하지만 난 세일즈를 배웠어요. 이처럼 분명 재능이 있는데도 돈을 아주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하고 학식도 높은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네, 세일즈와 마케팅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말에 아직 거부감이 남아있긴 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밀어붙이는 영업사원을 떠올려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뒤늦게 깨달은 것은 내가 혹은 내 상품이 얼마나 훌륭하느냐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을 쓰든 무언가를 만들든 뭐라든지 간에 나를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일즈와 마케팅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매력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 전 그 과정에서 SNS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를 키우면서 그저 아주 작은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돈이 되는 세계요. 그동안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 같은 직종의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세일즈와 마케팅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처럼 치부했던 이 젊은 여기자와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 덧붙여서 돈을 밝히는 게 나쁜 것도 아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신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면 딱 그만큼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가치를 팔고 싶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 마케팅, 이건 직장인에게도 필수입니다. 아니, 월급쟁이에게 무슨 마케팅이 필요하냐고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직장 내 위치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이는 연봉,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어차피 회사는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죠. 퇴사 이후의 삶을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는 결코 안정적인 곳이 아니며 나와 내 가족들을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는 회사를 운영하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돈을 벌고자 한다면, 생계를 넘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케팅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을 마케팅 천재로 만들어줄 위대한 공식. 이 책을 보면 마케팅에는 단순한 공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거절할 수 없는 제안하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제안, 시금석, 신뢰성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투자 수익률이 높은 제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이득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포드가 1900년대 당시 내놓았던 자동차는 가장 빠르거나 가장 멋진 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강조하기로 합니다. 2번째, 시금석. 브랜드 슬로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포드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세요.
당시에는 이 소수의 상류층들만 자동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시금석은 엄청난 화제가 됐겠죠. 이로써 포드는 자동차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뢰성. 큰 기업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고객들의 호평 리뷰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새 전자책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별 5개 칭찬이 가득한 리뷰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이 리뷰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뷰를 내 마케팅에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신뢰성을 위한 거죠. 2단계, 정확한 타겟 찾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전부 헛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겟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세요. 30대 여성 직장인, 일과 육아에 지쳐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서 돈도 버는 일을 찾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그에게 이득이 될 만한 걸 제시해야 진짜 판매로 이어집니다. 3단계, 두 번째 상품 팔기. 목마른 군중을 찾아 내 상품을 파는 것에 성공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는 두 번째 상품을 파는 것부터거든요. 아마존닷컴이 이 추가 판매 전략의 대가입니다. 판매가 이루어진 고객들에게 뉴스레터와 제품 추천서를 꾸준히 보내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상품이나 강의 등 모두 2편, 3편 같은 후속편이 있어야 진정한 팬이 생기고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반드시 2편, 3편을 준비하세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당신의 마케팅 천재로 만들어줄 위대한 공식, 이 책의 핵심이 되는 일부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지식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읽고 아주 짧은 글이라도 써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을 안 읽는 것보다야 읽는 것이 낫겠지만 그 행위가 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현재 제가 이 책의 서평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책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서평도 써보세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확신하고요. 이 한 가지 기술 제대로 배우셔서 반드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손하나였습니다.